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사연 채널을 잘 듣는 50살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결혼이 그랬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저와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겠지만 제 지난 결혼 생활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2년도 안 돼서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지금까지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도 벌써 20년 정도 흘렀네요. 그때 저는 대학교 앞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고 가격도 저렴했었죠. 테이블도 2개밖에 없고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29이었는데 남자친구는 30 넘기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을 하자더라고요. 지금이야 비혼이라는 말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연애의 끝은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때였잖아요.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말에 따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결혼 후에 자신의 본가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친의 회사의 지사가 거기 있는데 그쪽으로 순환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자리 잡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려가느냐 하니까 남친 한다는 소리가 거기서 다시 카페를 차려보라는 겁니다. 거기가 지방 신도시인데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곳이라서 뭐가 많이 없대요. 근데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초기에 자리를 잘 잡으면 지금보다 훨씬 매출이 괜찮을 거랍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5년 넘게 장사했는데 갑자기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카페를 열 생각을 하니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고 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주말부부로 떨어져 산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 하나 믿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막바지에 남자친구 말이 또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회사 근처에 있는 빌라를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고 그건 남자친구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가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서 거기 우리 들어가서 살라셔. 정말? 근데 지금 짓고 있으면 언제 완공인데? 한 1년 반 정도 남았다나 봐. 그럼 그때까지 우린 어디서 살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그 아파트 완공되기 전까지만 같이 사는 게 어떻냐는데. 같이?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 전 소개로 한두 번 뵌 게 전부고 아직은 너무 어색하고 어려운 분들인데 같이 산다니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시집살이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합가는 완전 비추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길게도 아니고 1년 반만 같이 사는 거라며 그렇게 살고 나면 아파트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데 좋은 거 아니냐 그러더군요. 남자친구도 늦게 취업을 해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 역시도 있는 돈 다 털어서 카페 시작한 거라 또 카페로 생활 유지될 만큼만 버는 정도라서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도 그렇게 도와주실 돈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 갈 수 있는 좀 저렴한 빌라로 신혼집을 구하기로 한 건데요. 1년 반만 시댁에서 지내면 30평대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걱정도 되고 썩 내키진 않았어도 또 나쁘지는 않은 조건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저는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는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조심스럽고 불편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에게 살갑게 잘해주시는 편이 아니었고 좀 냉랭한 성격이셔서 더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배를 타시는 일을 하셨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일은 그만두셨어요. 그때 모아둔 돈이 꽤 돼서 형편은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카페를 차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너 상원이 얘기 들어보니 카페 차린다고 알아본다면서? 네, 어머님. 요즘은 맞벌이로 같이 일해야죠. 뭐하러? 맞벌이 하는 사람들 결국 돈 벌어서 집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는 우리가 1년 반 뒤에 집 준다고 했잖아. 아등바등 둘이 벌어야 될 상황도 아닌데 뭐하러 너까지 나가서 일을 해? 그러지 말고 너는 그냥 한동안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 살림 좀 배우고 애 빨리 가질 생각을 해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얼른 손주나 우리한테 안겨다오. 그거면 된다. 그리고 너네 나중에는 나가서 살 거니까 그 전에 나한테 살림 좀 배우고. 라면서 카페 차리지 말고 집에서 살림하고 빨리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 남편과 얘기를 끝냈었는데 어머님하고는 얘기가 안 된 건지 저렇게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 말대로 그렇게 좀 하자. 어?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라는데 뭐 어떡하냐? 그리고 잘 됐지 뭐. 자기도 이참에 좀 쉬어. 나 별로 안 쉬고 싶어. 카페 운영하고 싶어. 자기야, 엄마 말처럼 우리 결혼했으니 아이 가지는 게 먼저야. 자기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일단 아이부터 갖고 그 후에 가게는 열어도 되잖아. 급한 것도 아니고. 남편은 아직 개발이 다 안 된 신도시인데 그에 반해 아파트는 많다 보니 카페를 열면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선 아이 먼저 가지고 카페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을 바꾸는 거였죠. 속상했지만 어머님 뜻이 강경한 데다 남편까지 제 말을 따라줄 생각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루 왼종일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님 옆에서 살림을 배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살림을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다 했습니다. 아버님이 식사를 일찍 하신다며 저한테는 5시에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남편 출근 준비하고 남편 나가고 나면 집안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특히나 청결에 예민하신 분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바닥을 닦아야 했어요. 그거 끝나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빨래 돌리고 점심 준비하고 어머님, 아버님 식사 준비하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나 재활용 정리, 찬장을 닦는다거나 여러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집안일인데 어디서 그렇게 새로운 일거리가 나타나는지 어머님은 별의별 집안일을 다 가지고 와서 시키셨어요. 오늘은 이불을 싹 걷어서 빨래하라든지 찬장 대청소를 한다든지 나무 식기들, 도마, 그릇을 다 꺼내서 나무 식기 전용 오일을 발라 닦으라고 하신 적도 있고요. 수건이나 행주도 틈틈이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끝나면 마트나 시장 가서 장 봐오고 또 저녁 준비 끝나면 또 설거지하고 온 집안의 바닥을 밀대로 닦고요. 그게 제 하루의 반복인 겁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잘잘하게 할 일도 많았어요. 게다가 시부모님 댁이 넓은 주택이라 할 일도 더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바깥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 식사도 꼭 집에서 드셔야겠대요. 어디 약속들도 없으신 건지 그렇게 왼종일 집에만 있으신 겁니다. 어머님은 살림 가르쳐준다며 입으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면서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모든 건 제가 다 해야 했는데 그게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나 이 집에 무슨 가정부인가? 내가 이 집 살림해 주려고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결혼 전에 인사 왔을 때 집이 유난히 먼지 한 톨 없이 유난히 깔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저 인사 온다고 이렇게 청소하셨나 보다 또 어머님이 깔끔하신 성격이신가 보다 싶어서 좋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 어머님은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시는 분이었고 청소에 미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걸 저한테 하라고 시키는 거였죠. 며느리 들어왔으니 어머님은 살림에서 손 딱 떼시고 다 저한테 부려먹는 거였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다기보다 내가 매일매일 기계처럼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밥 차려드리러 결혼했나 싶은 현타가 오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친구들은 결혼해서 잘 사느냐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오는데 매일 시부모님 밥 차려주고 집안일 하느라 약속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다 약속 생겨서 나가려고 하면 어머님이 그렇게 눈치를 주니까요. 너 참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나 보다. 여기서 거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기어코 그 먼 곳까지 친구를 보러 간다는 거야? 결혼식에 와준 친구들인데 아직까지도 고맙다는 인사를 못해서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유난이야. 걔네는 결혼 안 한다니? 어차피 너도 갈 건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별걸 다 한다. 시부모 밥 차리기 싫어서 핑곗거리 생긴 건 아니고? 하면서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 집 밥 차려주려 결혼한 것도 아닌데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나요? 저는 어머님의 그런 빈정거림에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원체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싫어하는 저는 원래부터 부딪힐 일 있으면 제가 사과하고 숙이고 참는 편이었거든요. 같이 사는 시부모님하고 부딪혀봤자 힘든 건 나다 싶어서 그냥 꾹꾹 참았죠. 그렇게 하루 왼종일 빡세게 집안일을 부려먹으면서도 그 와중에 저한테 임신 소식 없느냐고 압박까지 하는 겁니다. 몸이 좀 편해야 애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5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애는 무슨 애인가요?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 일 바쁘다 그러고 야근도 자주 하다 보니 어쩔 때는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저 먼저 잠들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무슨 감시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 있고 내내 집안일하고 남편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요. 이게 뭔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게 아닌데 갈수록 우울하고 지쳐가더라고요. 어쩌다 남편이랑 시간이 나면 저는 제 힘듦을 토로했고 남편은 처음엔 들어주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 살림해주러 온 사람이야? 엄마한테 살림 배운다 생각해. 뭘 배우는데 어차피 내가 다 하고 있구만.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엄마한테 말해줘? 너 살림 그만 부려먹으라고? 그럼 너는 여기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카페 한다고 했잖아. 그건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의미 없는 소리고. 자기야, 1년 반만 참아. 1년 반 뒤에 나가잖아. 아파트 주신다잖아. 그때까지만 그냥 엄마 아빠랑 잘 지내줘. 나야말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자기가 나 붙잡고 내내 징징거리면 나 너무 힘들다. 계속 살라는 것도 아니고 1년 반이잖아. 남편은 1년 반만 참으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도 힘들었지만 참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끝이 있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는 말처럼 그래도 1년 반 뒤에 나간다 생각하니 참을만 했습니다. 그때 분가해서 나가면 내 카페도 열 거고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남편하고 둘이만 사는 거니 신혼 느낌 내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님의 임신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이 되자 더욱 심해졌죠.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왜 임신이 안 돼? 저 결혼 전에도 검진 받았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요. 그때 문제 없다고 지금도 문제가 없겠어? 너 검진 좀 다시 받아봐. 하고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검진은 저 혼자 받나요? 남편도 같이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안 받는다고, 바쁘다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그러고 있고 어머님도 저한테만 닥달이더라고요. 결국 쫓기듯이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있던 여자분이 핸드폰을 놔두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제가 찾아주려고 급하게 따라갔는데 그분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황급히 계단 쪽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자리에 주저앉더니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너무 놀라서 저는 엉거주춤 서 있었죠. 너무 서럽게 우시길래 저는 제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폰을 놓고 가신 거예요. 이거 전해드리러 따라왔다가. 아, 감사합니다. 여기 휴지. 어머, 감사해요. 저는 훌쩍거리는 그분이 걱정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실은 제가 아이를 되게 갖고 싶은데 생리를 안 해서 병원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임신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복받쳐서 눈물이 좀 났나 봐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서 검진 받으러 왔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네, 저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미희 씨와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계기로 연락처도 주고받았고 한 번씩 연락도 주고받았어요. 미희 씨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보러 갈 때 한 번씩 만나서 잠깐씩 얘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씩 하며 친해졌죠.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 더욱 외로웠는데 그나마 가까워진 친구였다고나 할까요?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시부모님의 눈총, 바쁜 남편과 외로운 타지 생활, 게다가 소식 없는 임신까지 마음이 많이 외롭고 지쳤는데 그래도 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참 좋더라고요. 미희 씨와 저는 임신에 좋다는 음식도 공유하고 정보도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미희 씨도 저도 임신이 잘 되지는 않았죠. 그렇게 결혼 생활 1년 하고도 3개월 정도 넘어갔을 때쯤이었습니다. 1년 반 살기로 했으니 이제 2~5달밖에 안 남았다 했어요.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아파트도 완공을 끝내고 곧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하기로 했었고요. 합가 생활도 드디어 끝이다. 드디어 자유구나 생각했는데 뜻밖의 소식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겐 4살 어린 시동생이 있는데요. 그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요. 상대 여자는 25살의 어린 나이였고 약국에서 보조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이 안 되는데 시동생네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리셨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 진행도 되고 집에 인사도 오게 되었어요. 동서는 나이도 어리고 엄청 애교가 많은 성격이더라고요. 임신 때문에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뒷목 잡을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그 아파트를 시동생네 부부가 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뭐? 그 집을 도련님네가?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렇긴 한데 재수 씨가 임신을 했고 그게 기특하니까 부모님이 그 집을 동생한테 주고 싶으신가 봐. 대신 지금 사는 이 집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신대. 이 집이 더 비싸. 부지도 크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부모님 돌아가실 날 기다리면서 저보고 여기 계속 살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나더러 여기서 계속 살라고?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냥 계속 살면 되잖아. 이제 적응도 됐고. 아니, 적응은 무슨 적응이야. 이 집 나갈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나 여기서 계속 못 살아. 우리가 그 집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 엄마 아빠 건데 상민이 주겠다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말해. 약속이랑 다르다고. 당신이 받겠다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당신이 임신이라도 해야 당당하게 요구하지.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뭐라고? 아니, 임신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 그리고 왜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당연하게 나한테 문제 있다고 하는 거야? 병원에서 나 아무 문제 없댔어. 나도 건강해. 매년 건강검진하고.
그거랑 다르지. 정식으로 정자검사 한 적 없잖아. 너 그게 뭔 소리야? 그럼 내가 고자라도 된다 이거야? 병원에 안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가봐야 알지. 왜 나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와, 진짜. 그러지 말고 병원 가보자.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도 본가에서 나간다 그래. 그 아파트 아니라도 그냥 우리 돈으로 빌라라도 사서 나가자. 나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이랑 못 살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린데. 나는 안 나가. 뭐하러 헛돈 들이고 나가냐고. 안 나가? 그럼 나 혼자라도 나갈까? 뭐? 이혼하자는 거야? 못할 거 없지. 나 1년 반만 참으래서 여태까지 참았어. 근데 이제 와서 그 집은 도련님 내준다고? 내가 왜 더 있어야 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 게 누군데?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까지 있었어요. 1년 반만 이 집에서 있으면 아파트도 주고 분가도 시켜준다더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속았다는 생각 들고 이대로 계속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란 작자가 알고 보니 본인 갖고 있던 돈을 주식에 다 꼬라 박은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보태서 빌라 구하는 데 쓰자고 한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면서 각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금 통장에 넣어뒀고 남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저한테 말도 없이 주식에다 넣었는데 그 주식이 반토막 나면서 돈도 상당수 잃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집을 구하기엔 빌라라고 해도 대출을 꽤 해야 되는데 남편은 왜 대출까지 하며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시댁에서 계속 살면 생활비도 따로 안 들고 그 생활비도 다 모을 수 있지 않냐면서요. 진짜 남편이란 인간도 대책 없다 싶어서 온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할 생각도 있었는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어요. 그래서 또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도 1년 반 동안 그 집에서 식모살이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사고회로가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혼하는 것도 겁이 좀 났고요. 사람이 사회활동을 안 하고 한 군데서 오래 갇혀 있으면 생각도 단절된다는데 제가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부모님한테 돌아오면 되는데 그 단순한 일도 선뜻 용기가 안 났거든요. 결국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아파트는 시동생네가 들어가고 저희는 계속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도 여전했고 식모살이도 여전했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는데 저는 못했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저를 더 고깝게 보셨거든요. 게다가 동서라는 여는 뻔질나게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에게 알랑방구를 꼈습니다. 그맘때 저희 시부모님은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한 마트를 인수를 하셨는데요. 마트라고 해서 엄청 큰 대형마트는 당연히 아니고 아파트 앞 상가의 지하에 있는 중형 크기의 마트였습니다. 엄청 크진 않아도 나름 정육점까지 있는 규모의 마트였어요. 그런데 그 마트가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왜냐면 인근에 아파트들은 꽤 있는데 대형마트가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쇼핑몰이나 인터넷으로 장 보는 것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마트나 시장에 가는 것이 좀 더 보편화되어 있던 때다 보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인근에서는 제일 큰 마트다 보니 금방 주민들은 다 그 마트로 왔거든요. 카운터도 2개밖에 없는데 계산할 때는 늘 줄을 길게 서 있을 정도였죠. 시부모님은 전 재산을 다 끌어다가 그 마트를 인수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배 타면서 모으신 돈 전부에다 지금 사는 집 담보대출까지 해서요. 그리고 시동생이 전담해서 마트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하던 직원들까지 다 인수받기로 했기에 시동생이 관리자 및 책임자로 일을 하기로 한 거죠. 남편도 회사 생활 1, 2년 더 하다가 그만두고 마트 일에 합류할 생각도 있었고요. 아버님도 마트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일손 딸릴 때나 주말에 오라고 해서 캐셔 일을 시키더라고요. 동서는 임신을 했으니 그 일에서도 빠지고요. 저는 집안일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끔 마트 일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모와 동서의 행동이었습니다. 동서는 정말 뻔질나게 시댁에 왔는데요. 오면 콧소리를 내며 어머님, 어머님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임신했는데 살랑살랑 애교까지 부리는 둘째 며느리를 유난히 예뻐하셨죠. 둘이 잘 지내는 건 제 알 바 아닌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제 욕을 하면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눈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나요? 저는 일 시켜먹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수군수군 거립니다. 드문드문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다가가면 딱 모른 척 딴청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요? 방금 제 얘기 하신 거예요? 물어보면 뭔 소리 하냐고 네 얘기를 왜 하느냐 시침이 뗍니다.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집안 행사에서도 동서는 다 열애를 시켜주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저에게 시켰고 약삭 빠른 동서는 어머님한테는 입안에 혀처럼 굴어도 저는 지 아래로 생각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님 생신이라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는데요. 어머님은 안 계셨거든요. 동서는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길래 불렀습니다. 동서, 바빠서 그런데 야채라도 좀 씻어줄래? 그런데 제 말에 동서는 싫은 얼굴을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해? 이거 어머님이 형님한테 시킨 거잖아요.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어머님 있을 땐 암소리 안 하더니 안 계시니까 바로 저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같이 좀 하면 안 돼?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요. 어머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저 그리고 어제부터 배가 좀 땡겨서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야채 씻는 게 무리야? 네, 저한텐 무리예요. 형님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배 땡기고 불편할 땐 가만히 앉아서 쉬어야 하거든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래도 할까요? 하면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다른 가족들 앞에선 생글생글거리며 착한 척하다가 저랑 있으면 본색 드러내는 겁니다. 저랑 나이 차이도 6살 정도 나는데 싸가지가 장난 아니었죠. 그래도 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임신은 안 해봤어도 적당히 움직이는 게 태아에는 훨씬 좋다는 건 알고 있어. 제가 하라고 야채 바구니를 내밀자 동서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대충 물 받아서 손가락을 휘휘거리며 씻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들어오니까 배가 하며 배를 붙잡고 아픈 척을 하더군요. 어머 왜 그래 현주야? 서 있으니까 배가 좀 땡겨서요. 어제부터 좀 안 좋았거든요. 너 근데 여기 왜 있어? 밖에서 쉬고 있으라니까. 형님이 좀 도와달라고 혼자 하시기엔 힘들다고 같이 좀 하자고 하셔서요. 그 말에 어머님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야, 너는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임신한 애를 부려먹어. 여태까지는 너 혼자 했잖아. 그냥 야채 씻는 거예요, 어머님. 다른 것도 아니고. 야채를 씻든 뭘 하든 네가 하라고. 너 현주 뱃속에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디서 시어머니 없다고 지가 시어머니 노릇을 할라 그래. 현주야, 이리 와서 쉬어라. 무리하지 말고. 그러면서 동서를 데리고 가시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그 일이 너무 얄미웠던 저는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같은 며느리면 일도 좀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동서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싫다니까요. 왜요? 이것도 어머님한테 일러볼까요? 뭐라고? 너 진짜 싸가지 없다. 네, 저 싸가지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안 입고 오면 애라도 가지시던가. 뭐? 형님 못하는 임신 저는 했다고 제가 눈에 가신가 봐요. 안 입고 오면 애 가지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대놓고 깐죽거리면서 저한테 싸가지 없이 구는 겁니다. 그 집에서 저는 완전 무시해도 되는 발에 채이는 돌멩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그런 일들이 점차 쌓여갔고 저는 어머님도 동서도 남편도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친구였던 미희에게 하면 미희는 저보다 더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렸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더 열받는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너 진짜 속상하겠다. 그냥 그만둘까, 이혼해야 될까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 한편으론 이게 이혼할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함부로 이혼해라 말아 할 순 없는데 솔직히 너네 집 너무 심해. 듣는 내가 다 열받아. 근데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물려받을 것도 많잖아. 너네 시부모님이 한다는 그 마트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손님 되게 많더라. 잘 된다고 하더라고. 아파트 안 주셨으면 나중에 그거라도 너네 물려주시겠지. 근데 그것도 시동생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물려받는다 해도 그게 언제가 되겠어.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행복하지가 않아. 저는 그맘때 시댁에 있는 것조차 너무 우울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동서도 너무 얄밉고 어머님도 너무 야속하고 무엇보다 남일인 듯 나몰라라 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던 와중 뜻밖의 일이 있었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결국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또 동서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저보고 동서 먹이게 밥을 차리라고 하셔서 밥을 차렸는데 동서가 헛구역질을 하면서 못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저 밥은 못 먹겠고 붕어빵 먹고 싶어요. 붕어빵? 네, 뱃속에 우리 똘똘이가 먹고 싶나 봐요. 그럼 먹어야지. 너 뭐하니? 붕어빵 좀 사와. 제가요? 그럼 내가 가리? 요 근처에 붕어빵 파는 데 없던데요. 사거리 쪽에 있어요, 형님. 저는 슈크림 먹을래요. 팥은 별로 안 좋아해서. 오시는 길에 우유도 좀 사다 주세요. 뭐해? 얼른 사와라. 하면서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하다못해 동서 간식 심부름까지 해야 되는 제 처지가 기가 막혔죠. 저는 결국 속이 부글부글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사거리 가기 전에 붕어빵 가게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붕어빵을 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생각만 하면서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중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머님과 동서가 무언가 엄청 심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혹시 예전에 수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술이라니? 제 친구 중에 결혼 전에 2번 정도 애가 져서 중절 수술한 친구 있거든요. 2번이나 수술하고 나니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갖고 싶어도 아이가 잘 안 가져진대요. 혹시 형님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애 못 가지는데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닐까요? 만약 그런 거면 내 가만 안 있는다. 그 집 구석까지 다 고소해버릴 거야. 우리 집이 손이 얼마나 귀한데.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저 그 말 듣는데 너무 꼭지가 돌았습니다. 중문을 확 열어 제끼고 안으로 들어갔죠. 야,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마음대로 짓거려? 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나 뒷담했던 거야? 제 말에 어머님이 더 펄쩍 뛰셨죠. 너 쥐새끼야 뭐야? 왜 남의 말을 엿들어? 엿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저 없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지어가면서 뒷담하셨잖아요. 진짜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저는 그냥 형님이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임신이 안 된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원인이 뭘까 생각하다가 혹시나 해서요. 뭐가 어째? 네가 뭔데 걱정을 해? 너나 잘해! 하고 열받은 제가 동서를 확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참다 터진 거라 저도 눈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팔을 확 잡더니 사정없이 뒤로 밀어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뒤로 나자빠졌죠. 아프기도 너무 아픈데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미쳤나 정말! 어디 손을 내 어디! 하고 온몸을 부들거리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동서에게 괜찮아? 몸 안 다쳤어? 네, 어머님. 좀 놀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충격받아서 말하자 동서가 깐죽거리며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임산부예요. 지금 저 때리려고 하신 거예요? 살인 미수예요. 그래, 너는 못하는 임신 동서가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형님이라는 인간이 잘하는 짓이다. 어디 임신한 동서를 밀치려고 들어. 지는 애도 못 갖는 주제에. 그 말에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만 줄줄 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밥상을 그대로 들어 엎었습니다. 와장창하며 밥상 위에 있던 찌개며 밥이며 반찬이며 다 엎어지고 그릇은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죠. 제가 밥상을 밀어버리자 어머님과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확 물러나더라고요. 너 미쳤니? 도저히 못 해먹겠네요. 둘이서 아주 짝짝꿍이 잘 맞는데 당신들끼리 잘 살아보세요.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왜 참고 있었나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제 가방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려다 열받아서 바닥에 두었던 붕어빵을 집어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야, 너 같은 인간한테 생긴 애가 어떻게 클지 알만하다. 아주 이 집구석이랑 잘 어울려. 천년만년 이 집구석에서 저 아줌마랑 끼고 살아. 둘이 아주 쿵짝 잘 맞잖아. 팔짱 끼고 다니면서 남욕도 잘하고 없는 소리 잘 지어내고 아주 환상의 조합이야. 네 애 낳으면 셋이서 그러고 다녀. 저는 그렇게 씹어뱉듯이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 뒤로 시모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홀가분이 나왔어요. 밥상을 엎었다 보니 제 옷까지 국물이 다 튀어서 엉망이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속만 시원한 겁니다. 내가 이걸 뭐하러 여지껏 참고 살았나 진작에 뒤집고 나올 걸 싶었죠.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제 차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이미 전화했는지 받자마자 저보고 미쳤느냐 소리 지르더라고요. 너네 집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봐. 안 미칠 재간 있는지. 나 더는 못 참아. 거짓말하고 사람 부려먹고 뒤에서 뒷담 수근거리는 너네 엄마랑 동서년도 꼴보기 싫고 남일인 양 모른 척하는 네가 제일 꼴보기 싫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내 짐 똑바로 챙겨서 우리 집으로 보내. 안 그러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시 쳐들어가서 쑥대밥 만들 거니까.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화 한 번 잘 못 내던 제 성격인데 그 집 2년 살고 성격이 완전 변해버린 것 같아요. 남편도 이혼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이혼이나 빨리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제 짐 안 보내면 쳐들어간다고 다시 엄포를 놓았더니 제 짐들을 완전 쑤셔 넣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생 난리를 치길래 저희 엄마 폭발해서 있는 쌍욕 없는 쌍욕 다 갈겨주었습니다. 저는 미희에게도 이 얘기를 전해주었고 미희는 잘했다고 속 시원해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으로 와서 당분간은 보기 힘들 거라고 이혼 마무리되면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미희도 저를 응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겠다고 했기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집살이하고 일 부려먹은 걸로 이혼하는 거라 위자료도 받고 싶었지만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그에 따른 증거도 없고 괜히 소송하면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협의 이혼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어떻게든 위자료 받아내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그냥 끝을 내고 마무리 짓는 게 제 정신건강에 더 낫겠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았던 게 무색할 정도로 이혼은 금방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저는 한동안은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혼 후의 자유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부모님 도움도 받아서 다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열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제 삶을 찾고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미희하고는 가끔 연락하고 한번 저희 사는 지역까지 놀러와서 밥 먹고 호텔 가서 같이 밤새서 수다도 떨었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타지에서의 결혼 생활이지만 그래도 마음 잘 맞는 친구 하나는 얻었다 싶더라고요. 그 후에 미희는 임신했다며 임신 소식을 알렸고 저도 제 일처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도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맘때 저도 바쁘고 미희도 육아 때문에 바쁠 때여서 연락이 꽤 뜸했는데요.
뜬금없이 미희가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 재생하려는데 그 전에 미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연아, 내가 방금 동영상 보낸 거 봤어? 아니, 이제 막 보려고 하는데 네가 전화를 했어. 대박이야 진짜. 그거 내가 다 직접 찍은 거야. 이게 뭔데? 너 보면 진짜 웃길걸? 일단 보고 나한테 전화 좀 줘. 그렇게 미희의 전화가 끊기고 저는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영상에는 웬 여자 둘이서 거리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구경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두 여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시모와 동서였죠.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모가 동서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있고 동서도 발차기를 하며 시모한테 반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가 덩치도 있고 힘이 세다 보니 동서가 잽이 안 되는 듯 허공에만 발차기를 하며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네가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 들어 이 망하려나 하고 악을 써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만하시라고 말리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안 말려지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겨우 시모를 떼어놓았는데 동서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욕을 하며 엉엉 우는 겁니다. 저 멀리서는 경찰차가 오고 있고요. 거기서 영상은 끊겼죠. 이게 뭔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5년 만에 전 시모와 동서를 본 것도 놀라운데 두 사람이 머리채 잡고 악다구니 쓰며 싸우는 것도 너무 놀랐죠. 둘이서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아서 저 욕하고 어머님, 새아가 할 땐 언제고 이게 다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벙쪄 있는데 미희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봤어? 이게 뭐야? 이 사람들 혹시... 맞아, 네 전 시어머니랑 동서잖아. 근데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네가 시댁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말하지 말래서 나도 얘기 안 했는데 실은 너네 시댁 마트 문 닫았어. 문을 닫았어? 장사 잘 됐는데? 너 이혼해서 여기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앞에 대형마트 공사 시작했거든. 정말? 생긴다 만다 소리는 계속 있었는데 결국 그게 생긴 거야. 그거 생기고 나서 너네 시댁마트 쫄딱 망했지 뭐. 대형마트가 코앞에 있는데 누가 그런 마트를 가니? 그랬구나. 그거 전 재산 다 털어서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었던 거지. 여기 대형마트 생긴다는 소문은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인수를 받았으니 비싼 값에 판 사람들만 논한 거지 뭐. 대형마트 생기고 나서는 너네 시댁마트는 손님이 없으니까 재고 관리도 안 되는지 유통기한 다 넘기고 완전 폐창고나 다름없었다니까. 그런 데를 누가 가니? 그런데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그 마트 망하고 너네 시댁 빚더미에 앉았다더라고. 애초에 빚도 많이 져서 한 거라며. 맞아. 집 담보로 대출 꽤 끌었었어. 근데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 마트 하는 집 둘째 며느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 몰래 팔아넘기고 도망갔다는 거야. 애도 놔두고. 정말? 그리고 날랐대. 그걸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을 몰래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애도 놔두고 가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완전 폐인처럼 지내고 너네 시댁 식구들도 빚 때문에 집 넘기고 갈 데 없는지 완전 작은 원룸 같은 데서 다 같이 산다고 들었거든. 너네 전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찾아내면 죽여버린다고 온 동네 다 뒤지고 다녔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작정하고 집까지 몰래 팔았는데 멀리 도망갔지 설마 이 동네에 있겠느냐 그랬는데 세상에 오늘 나가다가 소란이 일어서 보니까 너네 시어머니랑 동서랑 싸움이 붙은 거야. 너네 동서도 진짜 멍청하다. 집까지 팔아먹었으면 멀리 도망가지. 이 동네에는 뭐하러 붙어 있어? 세상에 미쳤네. 이게 다 진짜야? 기가 막히지?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예전부터 전 시댁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참은 거지. 근데 오늘 둘이서 싸움 붙은 거 보고 이건 무조건 얘기해줘야겠다 싶어서 동영상까지 찍은 거야. 장난 아니지? 진짜 기가 막힌다. 그래서? 그 뒤로 누가 경찰 불렀는지 경찰 왔어. 아마 너네 시어머니는 폭행죄 되고 너네 동서는 사기죄 아니겠어? 뭐라고?
저 그 말에 너무 웃겨서 폭소를 했습니다. 제가 막 웃으니까 미희도 같이 웃더라고요. 야, 진짜 속 시원하지? 그것들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 시원하다. 이제 5년이나 지나서 솔직히 다 잊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들으니까 진짜 통쾌하네. 내가 얘기 잘 전했지? 고마워.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네. 둘이서 편먹고 짝짝꿍으로 없는 소리 해가며 나 욕하더니 결국 둘이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웃기지 않아? 내가 또 새로운 이야기 있으면 너한테 알려줄게. 알겠어. 저는 전화 끊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비실비실 나왔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고부관계처럼 굴면서 저는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니 결국 그 둘의 끝이 치고받고 싸우고 나란히 경찰서 가는 꼴이라니요. 게다가 시댁도 망해도 아주 제대로 망했더라고요. 시모랑 동서 그리고 남편한테 질려서 이혼했지만 계속 결혼 생활 유지했더라면 저는 더 힘들어질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그쯤에서 이혼한 게 다행이고 또 임신이 안 된 게 더욱 다행이구나 싶었죠.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게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든 일인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다행이었구나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임신이 안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이가 없었기에 저는 좀 더 홀가분하게 그 집을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임신이 안 된 건 전 남편 문제 같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는 제 알바도 아니지만요. 저를 무슨 무보수로 얻은 식모 취급하던 전 시모와 거짓말하고 저를 방치했었던 전 남편, 본인들 알아서 자멸했다 싶더군요. 그 후 다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재혼은 따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첫 결혼해서 안 좋은 기억만 있다 보니 재혼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미희랑은 지금도 한 번씩 연락합니다. 미희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저도 저 혼자만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어요. 미희도 그 뒤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더 이상 전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원망하며 여전히 그러고 지내겠죠. 심보 못되게 굴더니 결국 다 자기들이 돌려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일 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를 잘 보듬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보란 듯이 혼자서 잘 살아가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